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토로입니다. 말등입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스탑. 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원래 저희가 참 올해 참 여러 가지 좀 다사다난 일들이 많네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대화 콘텐츠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지금 도토리님이 아프십니다. 아프셔가지고 어떻게 병을 잘 이겨내고 오시긴 했는데 여전히 좀 이렇게 지금 기침하시는 거 보이시죠? 진행이 좀 많이 힘들 것 같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편은 그냥 이제 제가 좀 지루하시고 불쾌하시겠지만 네, 제가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부터 다시 이제 좀 몸을 호전하시고 나면 그때 다시 이제 우리 도토리님이 진행해서 대화 형식의 컨텐츠로 이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컨텐츠 진행해보면은 저번에부터 이어지는 3부작의 나머지 2편 바로 아이스킬로스가 쓴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과 자비로운 여신들입니다. 저번에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3부작의 나머지 2편 쭉 읽어오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좀 너무 재밌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으셨습니까? 앞에서 그렇게 꼬이고 꼬였던 것들이 뒤에 와서 해결되니까 이제 제주를 해소가 돼야 바치는 여인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되죠. 네, 해결이 안 네,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에서는 갈등이 더 증폭되는 거죠. 예, 더 극심한 그런 갈등으로 증폭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제3부인 자비로운 여신들에서 저번에 이제 어느 정도 스포를 해드렸습니다만 3부인 자비로운 여신들에 의해서 이 갈등을 이제 해소하는 이 과정을 씀으로써 총 3부작으로 이게 완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부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통일된 의미의 3부작. 재밌었던 예. 지점이 또 뭐 있으실까요? 히폴리투스 때도 이 지점은 굉장히 제가 흥미를 느꼈던 지점인데 뭐 의인화되긴 했지만 신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뭔가 난처해하고 곤란에 빠지고 그 와중에 또 그거 뭐 해결하려고 애쓰고 그런 것들도 재미있는 요소로 다가왔던 것 같고요. 네, 신들이 직접 등장한다. 신들이 어디서 등장합니까? 일단 자비로운 여신들에서 대놓고 가장 많이 나오긴 하죠. 예, 자비로운 여신들에서 나오죠. 네, 제주를 바친 여신들에서도 나옵니다. 예. 네. 일단 막판에 나오긴 저 아픕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네. 2시간 내로 두 작품을 다 녹여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촉촉하게 흘러갈 거예요. 네, 아주 그냥 핵심만 빠바바바박 집어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만 딱 집어내는 이 말뚝의 특기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그거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진행 한번 해보세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도토리님한테 아무래도 역할 안 드리면 또 섭섭하니까 네? 각각의 작품을 세 줄 정리. 요거 우리 제일 처음에 했던 거 세 줄 정리. 세 줄 요약. 요것만 세 줄 요약하는 걸로 해서 오랜만이네요. 이번 컨텐츠는 도토리님 그것만 그냥 빠지는 걸로 나머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 자, 일단 했습니다.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의 세 줄 정리 시작. 화지로 나가. 네.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의 원제가 뭡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 이거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 아까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각각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은 코에포로이, 그리고 자비로운 여신들은 에우메니데스라는 이름으로 있었던 작품이고요. 자비로운 프로이가 무슨 뜻이에요? 코에포로이가 어떻게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 것만 잘 집어서 저는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이랑 코에포로이 뭐 그런 것들을 통칭하는구나 정도로만 하고 안 물어보실 줄 알았어요. 제가 뒤에 건 찾아봤거든요. 에우메니데스는 말 그대로 자비로운 여신들이라는 뜻이고요. 뭐 이게 나오지만 뭐 복수의 여신들이 에리니에스 라는 건데요. 코에포로이를 잘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나요? 저도 답답했어요. 찾아봤거든요. 근데 뜻이 정확히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네, 제 힘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예. 네, 인터넷의 한계인가요?
그러니까는 원제는 코에프로이고 에오메네데스예요. 그럼 아가멤논의 원제는 뭐예요? 와, 대단하십니다. 뭐가 대단해요? 아니 그냥 질문한 거예요. 보통 다른 사람들도 이런 거 물어보 잘 아, 예. 아가멤논의 원제는 그냥 아가멤논이에요. 그냥 그렇게 말할 걸. 네. 코에프로이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번역된 걸로 보시면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역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나쁜 의역이라는 것은 아니고 원래 이제 코에랑 포로이랑 나뉘어지는 뜻이에요. 그래서 코에가 붓다라는 뜻이에요. 붓다. 이게 이런 거 이제 물 붓다. 그러니까 제주를 붓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제주를 붓는다는 그 뜻을 제주를 붓는 뭐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상하잖아요. 이게 뜻도 좀 관념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는 좀 더 이제 직접적인 뜻이 이제 제주를 바친다라는 뜻으로 의역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포로이는 정확히 원제 때 뜻대로 그냥 나름이에요. 나른다고 이게 물론 나른다고. 네네. 그러니까는 붓다와 나르다가 그냥 있는 거예요. 코에 포로이가. 붓고 나르다예요. 그러니까. 코에가 이제 붓다인데 그럼 뭘 부었어? 그러니까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제주를 부었구나. 그래서 제주를 붓는 이라는 뜻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신 거고 포로이는 나르는 건데 그 제주를 누가 날랐어? 라고 생각해 보니까는 아가멤논과 클리타임네스트라의 자식들인 엘렉트라와 오레스테스가 이제 드디어 지금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엘렉트라가 이제 여시종들을 데리고 제주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그 제주를 갖고 온 주체가 그 여인들이다 보니까 제주를 부어 나르려고 바치는 여인들이라는 뜻이 다 이제 혼합돼서 쓰다 보니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이라고 제목을 이제 번역을 하신 거겠죠. 이렇게 코에프로이가 설명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세 줄약 시작해 주세요. 타지로 나가 있던 오레스테스가 아버지인 아가멤논의 묘를 찾아왔다가 엘렉트라를 만납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결심하고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아르고스의 궁전을 찾아갑니다. 복수에 성공하지만 클리타이메스트라가 불러낸 복수의 여신들이 오레스테스를 쫓아와 오레스테스는 아테나이로 도망을 갑니다. 참 힘들죠. 자, 이게 정말 극도로 추격을 하려고 지금 현장에서 하려고 하면 그렇게 생기면 너무 크죠. 네. 그냥 큰 글자. 자, 세 줄약, 다시 말들이가 세 줄약 해드릴게요.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은, 그러니까 이게 3부작으로 써있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일부 아가멤논이 클리타임네스트에게 이제 그 이피게니아 건에 의해 가지고 이제 죽임을 당하잖아요. 죽임을 당했을 때 근데 아가멤논에서 묘사가 안 돼요. 아가멤논에서 묘사가 안 되지만 2부로 가면은 공연 시점상으로는 7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난 시점에 아가멤논과 클리타임네스트라의 또 다른 자식들인 엘렉트라와 오레스테스에 관련된 이야기로 시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엔 여기서부터 벌써 소스가 나오죠. 네. 대를 이어서도 끊이지 않는 복수의 연쇄, 심지어 갈등이 더 깊어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이라는 두 번째 작품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 세대 이야기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자식 세대가 아버지 세대들이 지어놓은 원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 하나와 그리고 그들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복수의 연쇄의 굴레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는가라는 이 두 번째 질문이 동시에 나와요. 그럼으로써 갈등이 더 깊어져가는 이러한 흐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의 스토리는 당연히 전작인 아가멤논의 두 번째 모방이에요. 똑같이 흘러갑니다. 발버둥 쳐보지만 똑같이 흘러가요. 제가 1부 때 뭐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그 모든 것은 신의 뜻대로. 네.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들이 전 세대가 저질러 놓은 이 죄업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지만 발버둥 친다고 하더라도 그 복수의 연쇄가 끝나지를 않는다. 변주를 했지만 똑같이 메시지가 반복시킴으로써 사람들을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뜨리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플롯이 동일하다는 얘기인가요? 플롯이 동일하죠. 음. 동일합니다. 앞뒤 이렇게 정력이- 생각하니까 재밌네. 정력이 바뀐 상태로 똑같이 흘러가요. 브레이크리스 비그의 구조는 물론 다 조금씩 다 다르지만 이전에 있었던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 여기도 다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거든요. 네. 일단 귀향이에요. 음. 뭐로부터 귀향을 해요? 전쟁후에 귀향을 하던가 여행을 갔다가 귀향을 하던가 집으로 돌아와요. 귀향의 시점이 있어요. 오디세이아 귀향하는 와중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 아이스킬로스의 아가멤논 트로이 전쟁 끝나고 귀향해가지고 바로 돼지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귀향의 패턴이 있어요. 네. 귀향을 해요. 1. 아가멤논 트로이 전쟁 끝내고 승리한 다음에 전리품으로 카산드라 챙겨가지고 귀향하죠. 네. 귀향하자마자 뭘 당해요? 바로 죽임을 당해요. 네. 뭐로 인해서? 복수심에 의해서. 네. 자, 요 패턴이 있죠. 네.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 똑같아요. 누가 귀향해요? 오레스테스가 귀향해요. 귀향을 해서 정력이 아까 바꿨다고 했죠? 네. 1부에서는 귀향을 당한 자가 살해를 당하고 2부에서는 귀향을 한 자가 복수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뒤집어. 요것만 뒤집고 나머지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복수라는 연쇄가 왜 도대체 끊이지 않고 계속 저 가문에는 비극이 계속 반복되는가? 이러한 느낌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이 큰 틀을 가지고 이제 스토리 세 줄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 자, 스토리 세 줄 요약. 1. 오레스테스가 귀향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살해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2. 귀향해서 아버지 묘 앞에서 성묘를 하던 혹은 열심히 곡을 하던 오레스테스가 그의 누이인 엘렉트라를 만나서 그 누이가 지금 현재 노예 상태 혹은 일반 시민의 상태로 강등되어서 자유인이 아닌 그 권리를 박탈당했거든요. 자유인이 아닌 상태로 격하되었고 지금 나라에 전염병이 돌고 그 원인은 다 클리타임 네스트라 자기 어머니의 부정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3. 그래서 복수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네. 이게 제주를 바치는 이야기의 전부예요. 자, 근데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하면 우리 콘텐츠에 맞지 않게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말뜨기 스타일을 살짝 가미해서 네. 몇몇 가지의 뽑아내야 될 이야기들을 싹싹 뽑아내면서 진행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년 뒤의 시점이에요. 아가멤논이 죽고 나서 7년 뒤의 시점인데 그 아가멤논 끝자리에서도 그렇게 끝나거든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이렇게 비탄해하면서 끝나요. 그리고 2부가 딱 시작이 되면은 이제 오레스테스가 아르고스 궁전 주변에 있는 아가멤논의 묘 앞에 머리털에 2개를 들고 굉장히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벌써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뒤쪽 배경에는 궁전이 보이고 앞에는 무덤이 하나 있는데 웬 젊은 청년이 자신의 머리가 여기 이제 그 원형 탈모처럼 2개의 땜빵이 있는지 왜 웃어? 미국이야! 웃지마! 2타래를 이렇게 다 들고 무덤 앞에 서 있는 거기서 이제 조명이 쫙 들어오겠죠. 이 자체로 얼마나 미장센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대사를 치는 거예요.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 도토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대사 농담은 넘어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얘기를 해요. 도타를 끊어서 하나는 자신의 이제 출생을 의식할 수 있는 이나코스 강에게 바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에드완드에서 그 강에 자기 그 머리털을 띄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바칩니다. 내가 장씨 자식이라는 거를 증명도 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이 추방당했었지만 이 추방당한 연원도 이 제주를 바치는 연원도 여기들에서 이제 그 설명이 돼요. 아가문에서 아예 설명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설명이 되는데 그러니까는 그 살해 후에 클리타임 네스트라가 자기 입을 통해서 얘기하거든요. 클리타임 네스트라도 이 가정 내 아가멤논 가정 내에 있는 이 복수의 연쇄라던가 불화의 연쇄를 끊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린 오레스테스를 그래서 먼 곳으로 난 너를 뻗어나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 화가 너한테까지 미칠까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또 다른 해석이 있기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추방당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식까지 쫓아내고 아이디스토스라는 정부를 찬 클리타임 네스트라니
그러니까 아가멤논 씨야 시 왕족을 못 이기게 지 욕심 차리려고 쫓아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말이 거짓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진심일 수도 있다 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이 이렇게 두 가지로 있어요. 원래 비극 사람 말의 해석은 다 그렇게 상관성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레스테스랑 엘렉트라 입장에서는 어머님이 이 불륜에 미쳐가지고 자기네들을 이제 쫓아낸 거고, 클리타임네스트라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아가멤논 가문의 이런 존속 사례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레스테스를 추방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 먼 곳으로 추방당했던 오레스테스가 아르고스에 일어난 이 비극의 연호를 듣고 7년 후에 장성에서 찾아온 것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관객들은 모두 다 알 수 있어요. 비극이 일어나겠구나. 그리고 피파는 다시 또 물겠구나. 이런 직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이 후에 또 나오긴 합니다만, 오레스테스가 그 연호를 알게 된 게 누가 알려줬다? 아폴론이 알려줬어요. 이런 거 보면 신들이 인간 갖고 노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와가지고 아버지 옆에 있는데, 이제 저쪽에서 웬 여인들이 이제 톡톡톡톡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레스테스가 안 돼. 내가 여기 있는 걸 들키면 나는 당장 모가지야. 그래서 일단 숨어. 그래서 이게 싹 숨어요. 숨으면 그 여인들이 이제 그 제주 항아리를 이제 딱 들고 와가지고 아가멤논 앞에서 이제 위령제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위령제 같은 걸 하면서 이제 하면 그 와중에 그 사이에 이제 자기의 누이인 엘렉트라가 거기 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는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는 이제 거기서 연원이 나와요. 무슨 이유냐면 클리타임네스트라가 꿈을 꾼 거예요. 난데없이 오레스테스가 여기 들어온다. 이 들어온 요 전날 밤에 꿈을 꾼 거야. 그 꿈이 너무 불길해서 자유인의 이 명찰을 떼버리고 격파시킨 그 딸내미였던 엘렉트라를 시켜서, 니네 아버지가 진노해가지고 지금 내가 그런 불길한 꿈을 꾼 것 같다. 그러니까 위로나 좀 해도록 좀 갔다 오렴. 이렇게 돼가지고 엘렉트라가 그걸 또 왜? 하녀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걸 오레스테스가 저 숨어서 다 들은 거예요. 듣다 보니까 얼마나 빡치겠어요. 듣다 보니까 얼마나 빡쳐요. 그 와중에 오레스테스가 저기서 부글부글 대고 있고, 엘렉트라가 이제 열심히 이제 위령제를 끝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무덤 앞에 아까 머리카락 받쳤잖아요. 머리카락 받쳐가지고 이게 뭐지? 우리 말고 또 누가 왔다 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머리카락을 싹 들어봐요. 그러니까 양으로 보니까 머리가 땜빵 났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머리카락을 봐. 어쩜 이렇게 나 거랑 비슷하지? 자, 요게 바로 우리 극적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알아보기 장면이죠. 이게 여러분들 극적 반전 요소 혹은 영화 같은 거나 연극 같은 거 보더라도 항상 등장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려면, 그리고 어떤 충격이라던가 이 서스펜스를 강조하기 위한 기법 중에 알아보기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탐정극 관련 거, 추리극 이런 거 관련된 거 보다 보면 단서를 찾기 위해서 뭐 하나 단서가 자기도 모르는 게 갑자기 결정적인 증거. 결정적인 증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상황 내에서 이제 막 조립하다 보면 막 그런 거 막 묘사하잖아요. 뭐 셜록 같은 애들 보면은 단서 몇 개가 막 탁탁 추리해가지고 막 거기서 스토리나 드라마를 싹 써내가지고 범인을 착 추려내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게 다 알아보기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무대에 있어서 몇 명까지 단서를 가지고 상황을 추리해서 이 서스펜스를 강조하는 거죠. 근데 이런 극작 방식을 고대 그리스 비극에는 항상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연의 일치라던가 혹은 그 단서를 잡아내는 이 시점에 제일 중요한 게 알아보기 방식인데, 이 알아보기 방식을 가장 뭐라 그래, 조심해서 써야 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작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알아보기를 짜치게 쓰면 그게 후져지고 잘 쓰면 그게 매우 세련되어지는데,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는 요 알아보기 장치를 굉장히 아주 세련되게 잘 구상해 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거기에 비춰놓고 봤었을 때 우리의 이 알아보기, 이 극작 방식, 이건 어떠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드라마가 되게 만드는 어떤 극적 장치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 머리카락 갖다 놨으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두 번째 장면도 있습니다. 머리칼 말고 또 뭘로 알아봐요? 발자국. 그리고 발자국으로 알아봐요. 이건 읽으셨네요. 자, 그러니까는 머리칼 보고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갑자기 얘들아 여기를 봐. 그래서 방금 전에 오레스스가 왔다 갔다 했던 그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발자국을 엘렉트라 이렇게 맞춰봐요. 이렇게 맞춰보면서 어쩜 이렇게 내 발자국하고 똑같을까? 이러면서 혹시 오레스테스가 돌아왔나?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내 오라민 오레스테스가 혹시 돌아왔나?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가는데 솔직히 좀 짜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여기서 이거 연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워낙 이 알아보기 수법 자체가 너무 짜치게 쓰여지지 않느냐? 혹은 너무 극적인 심파를 강제적으로 강요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 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아무래도 후대에 누군가가 이 비극을 좀 더 어떤 심파조나 멜로드라마 시키기 위해서 후대에 삽입시킨 거 아니겠느냐. 이러한 해석들이 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극이란 거는 그렇게 다 알면서도 울고 아쉬워하고 더 깊은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기왕 있는 거 네. 느끼는 게 낫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극을 읽고 희곡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그러니까는 짜치고 유치하더라도 같이 즐겨주는 것이 이 희곡을 읽을 때 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슬퍼요. 오레스테스 상상해보세요. 오레스테스 숨어 있어.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렉트라가 거기서 다 얘기하거든요. 아이기스토스 이 새끼랑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모질게 굴었는지 막 노예 상태로 만들고 자유민 입을 박탈하고 이러면서 내가 시인이라고 어떻게 못 먹고 살고 이런 거 주구장창 다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도 뒤에 숨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머리카락 발견하고 발자국 맞춰보면서 네 오라비 오레스테스가 제발 들어온 거였으면 막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이러고 있던 오레스테스가 못 참고 튀어나오는 거죠. 너무 놀라지 마시오. 내가 왔어. 당신은 누구신가? 그 머리칼과 발자국을 맞춰보고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극이 형성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니 정말 이러면서 머리칼 갖다 대보고 발 다시 갖다 맞춰보고 이러면서 이제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오레스테스가 이 엘렉트라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알게 돼요. 더 자세한 내막을. 내가 자발적으로 우리 아버지의 홀령을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고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자기 복수욕으로 죽인 아버지가 자기 꿈에 나와가지고 자기를 괴롭혀서 불안해가지고 의령제를 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냈다. 제주를 바치라고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레스테스가 여기서 빡이 안 돌겠습니까? 빡 돌지 않을 것 같으세요? 이러면 관객들 이거 아니야 어쩜 어미가 저럴 수 있느냐 이런 반응 당연히 나올 수 이렇게 극적 장치를 꾸려두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오레스테스가 여기서 결단을 내리죠. 뭐라고 결단을 내려요? 참, 그 전에 그 꿈 얘기를 자세히 해야겠네. 클리타임네스라가 꿈이 뭐냐면 굉장히 성적인 암시를 할 수 있는 꿈 얘기가 좀 있어서 그 내용은 좀 빼고 그건 이제 직접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것도. 꿈속에서는 이제 아가멤논이 자신을 강간했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난 자식이 있는데 자식을 낳았더니 뱀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뱀을 자기가 이제 자기 새끼라고 생각하고 이제 젖을 물렸는데 그 뱀이 자신의 이 유방을 물어 뜯어버린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서 불길하다고 느낀 거예요. 클리타임네스라가. 이게 더 자세하게 여러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진짜 너무 선정적이고 그렇게 갈까봐 요 정도까지 보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큰형이 딱 듣고 오레스테스가 여기서 다짐을 하죠. 내가 그 뱀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것도 또 극적 장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영상화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클리타임네스라의 꿈의 내용을 실현으로 보일 수도 있고 누구의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영상화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어떤 그 환시가 굉장히 강한 그러한 꿈을 장면으로 쭉 보여주고 그 꿈의 장면이 싹 지나고 나면 그 뱀의 얼굴의 모습과 교차되면서 오레스테스가 내가 그 뱀이 되겠어. 이런 데서 벌써 복수하겠어라는 이 뉘앙스가 담겨 나오고 이래서 이 대사가 맛깔려지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다짐을 하고 이제 계략을 짰죠. 그래서 어떻게 복수할 생각이니?
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오레스테스가 누이는 나를 만났다고 얘기하지 말고 지금 조용히 먼저 궁으로 돌아가서 웬 나그네 둘이 오레스테스의 소식을 갖고 왔다라는 얘기를 전해주시오 라고 이제 계략을 짜는 거죠. 해가지고 오레스테스가 자기 친구인 필라데스라는 애가 있었거든요. 옆에 걔랑 같이 나그네로 변장을 해요. 변장을 하고 이제 그 궁궐로 입장을 합니다. 입장을 해가지고 오레스테스가 짠 계략은 뭐냐면 오레스테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갖고 온 나그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만난 코르스 장군, 다른 하인들이겠죠? 다른 하인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오레스테스가 외지에 추방당해서 돌아다니다가 객사했다는 소식을 갖고 들어왔어. 그 얘기가 진행되는 그 순간에 클리타임네스트라고 그냥 싹 등장을 해버려요. 자, 이런 것도 바로 급적장치죠.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남이 이루어져야지 긴장감이 쫄깃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참 하는 와중에 클리타임네스가 뭐라고? 오레스테스가 죽었다고? 하면서 얘기 들어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덜컥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럴 수가. 여기서 그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내 가정 내의 불화가 자식들에게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 아프지만 억지로 오레스테스를 밖으로 추방했던 것을 그 아이는 거기서도 행복을 찾지 못하고 화를 당해버렸구나 라는 대사가 요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오고 나니까는 그렇소. 참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참 귀한 소식을 들고 오신 분들이니 내가 나그네들은 환대해드려야겠지요 라고 하면서 하인들을 시켜서 어서 아이기스토스랑 만나가지고 좀 더 자세한 연어를 들어보도록 하게 하여라 라고 하면서 얘기를 막 하는 와중에 이제 잠깐 착시가 정리됐죠. 요때도 이제 또 보세요. 여러분들 햄릿 장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햄릿이 그 엄마 이제 죽여야지 하고서 이제 커튼 뒤에 숨어 있었는데 폴로니어스 갑자기 드러나버려 지금 찔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겁나게 고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극적 긴장감이 올라가는 지금 찌를까 말까 하지만 찌르지 않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소스긴 한데 아무튼 넘어갈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하인들이 아이기스토스를 모시러 가고 아이기스토스를 모시러 간 그 사이에 오레스테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슬퍼하면서 유모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유모의 등장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모의 등장에서 암시되는 말이 유모가 이제 여기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의 이야기를 덧붙여주거든요. 자기가 대신 키웠다. 그리고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오레스테스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는 단서를 던져주고 갑니다. 이래야지 클리타임네스트라가 되기 때문이에요. 또 증인이 나오는 거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이 비극이 성립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단서를 달아줘야 하니까. 그래서 반복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가멤논하고 똑같은 동일한 구조를 갖고 간다라고. 그렇게 유모가 슬퍼해하고 나서 나가고 나면 아이기스토스가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기스토스가 굉장히 또 짧게 나와요. 대사도 몇 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기스토스가 들어와서 나그네들 어서들 오시오 라고 하면서 네 슬퍼 죽겠소 근데 웃고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서 저 안으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어떻게 되셨는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궐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치명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기토스가 죽을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사가 또 나오죠. 말이 어서 빨리 나오세요. 죽은 자가 산 자를 죽이고 있단 말입니다. 정확히는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들이 산 자를 죽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도 대사 정말 어쩌면 이렇게 그 대사를 잘 썼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왜 죽은 자들이야? 아이기토스를 죽이는 거는 오레스테스 하나잖아요. 근데 왜 복수형으로 쓸까요?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필라데스랑 걔랑 같이 불러서 죽은 자들이라고 한 거 아니야? 근데 죽은 자들이 아니잖아.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이런 데서 벌써 이 공연에서의 메타 언어라는 게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인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거죠. 죽은 자라고 생각했던 오레스테스잖아요. 그러니까는 죽은 자여야 하는 오레스테스가 사한 자를 죽이고 있다는 뜻도 되고 그 오레스테스가 변장하고 와서 죽이고 있지만 난데없이 들어오자마자 아이기스토스를 막 후벼 때려 죽이니 저거는 뭐예요? 아가멤논의 혼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가멤논의 대역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모든 중의적 의미가 포함된 죽은 자들이라는 복수형을 써요. 그리스 비극의 대사의 맛깔집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죽은 자들이 산 자를 죽이고 있단 말입니다. 라는 그 정말 짤막한 시연에 이 상황 전체를 강조할 수 있는 이 드라마적인 언어를 다 쓴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거 중요한 소스입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클리타메스가 뭐라고? 내 사랑 아이기스가 죽었단 말이야! 하고 너는 이제 도끼를 들고 나와요. 늘 찾아가서 도끼를 들고 막 등장을 하면 이제 궁전 뒤에서 이제 거사를 치른 필라데스와 오레스테스가 이제 피물이 뚝뚝 떨어지는 이제 칼을 들고서 탁 나오는 거죠. 드디어 어머니와 자식의 비극적인 재회가 시작이 되고 여기서 이제 오레스테스가 바로 찔러 죽이면 이제 공연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건데 오레스테스가 여기서 머뭇거립니다. 왜냐면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자기 자식인 오레스테스를 알아보는 순간 바로 이 상의를 벗어가지고 이 젖가슴을 내보이면서 내 이 젖으로 너를 키웠다. 그런데 너는 이 어미를 죽일 생각이란 말이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니까 이제 흔들리는 거죠, 마음이. 근데 이런 것들도 그때 당시 그리스에서는 굉장히 자주 사용되던 클리셰 같은 거예요. 트로이 전쟁 때 헥토르 있잖아요. 헥토르가 아이스클로스랑 전투하면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리아스 내용 보시면 헥토르가 이제 그 점점 열세에 밀리고 있을 때 헥토르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몰라요. 헥토르의 어머니가 헤카베잖아요. 헤카베가 이제 프리아모스 왕의 이제 아내인데 그 헤카베 관련된 걸 이제 유리티피스가 희곡으로 쓴 게 있죠. 헤카베가. 그걸로 읽어보시면 내용이 좀 더 이제 또 겹쳐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헤카베가 원래 그 헤카베에서 나온 일화예요. 그래서 아킬레스랑 막 싸우면서 열세에 밀릴 때 헤카베가 이제 자기 아들 죽을 것 같으니까는 아들아 제발 도망치렴. 이 엄마의 젖을 기억하고 제발 도망치려면서 막 이제 그 막 울부짖으면서 이제 막 상에서 자신의 가장 막 드러내 보이는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러한 소스가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비극에 항상 크리스천으로 쓰이는 소스예요. 여기도 그게 반복 변주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가슴을 탁 내미시면서 어떻게 네 어머니를 죽일 생각이란 말이냐라고 하니까 이제 오레스테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머뭇 이렇게 되는 거죠. 아씨, 엄마 젖을 보니까 차마 죽일 수가 없고.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필라데스 어떻게 하면 좋지? 굳게 맹세했건만 지금 내 이 신념이 흔들리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딱 하는데 여기서 필라데스가 드디어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았던 필라데스가 드디어 첫마디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합니다. 이 공연 내내 필라데스는 오레스테스 옆에 계속 서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요 한마디만 하고 이후로도 또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데서 오는 극적 효과가 있겠죠. 그러면 록시아스의 예언은 앞으로 어떻게 되며 피토의 신탁과 우리의 그 엄숙한 맹세는 또 어떻게 되는데 만인을 적으로 만들지언정 신들을 적으로 만들지는 말게. 요게 이 극에 등장하는 필라데스의 유일한 대사입니다. 이 앞에서도 얘기한 적 없고요. 이 뒤에도 얘기하지 않아요. 자, 이 말 과연 필라데스의 말일까요? 아폴론이 빙의해서 하는 말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극적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옆에서 묵묵하게 이 모든 비계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는 한 전우야, 친구야. 근데 그 전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이 망설여. 어떻게 하지? 죽여야 하는데 지금 내가 머뭇거리고 있구나 라고 결정적인 순간에 망설이고 있을 때 옆에서 한마디는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서 있던 친구가 그럼 록시아스의 예언은 어떻게 되는 건데? 하찮은 인간의 정으로 신의 명령을 무시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게. 라는 한마디를 딱 던진다고 치십시오. 그러면 그 관객들도 소름일 거예요. 이게 말 없는데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과묵한 애가 한마디 하는 줄 알았네. 그죠? 이러면서 극적효과가 확 나면서 아폴론 신인가? 이런 막 착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신의 언어라는 게 이렇게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을 듣고 오레스테스가 결의를 굳히고 자신의 어머니인 클리타임네스트한테 복수를 합니다. 복수를 하고 나자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고 그 웅성웅성 모여든 데에서
이전에 클리타임네스트라가 했던 것과 똑같이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아가멤논을 죽일 때 천을 둘러 씌우고 쳐 죽임으로써 피가 흥건하게 묻은 그 천을 증거물로 들이밀면서 이 가족 내에 내가 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막 설명하지 않습니까? 아가멤논에서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오레스테스가 똑같이 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였던 아가멤논을 죽였을 때 썼던 그 천과 자기가 찔러 죽여가지고 있었던 그 시체를 가르치면서 복수 연쇄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여론을 여기서 다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딱 똑같이 오마주되는 형식으로 딱 장면이 흘러가고 나면 드디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복수의 연쇄가 도대체 끊이지가 않는구나. 아무 죄가 없는 자식 세대들까지도 그 죄업을 이어받아서 흘러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 메시지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는 와중에 관객들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갑자기 오레스테스 여기서도 해석이 두 가지로 갈려요. 정신분열을 겪은 것이다 라는 해석이 하나가 있고 정신분열을 겪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복수의 여신들이 이제 복수의 여신들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복수의 여신들은 복수를 저질러서 과오를 저지른 사람을 반드시 처단해야 되거든요.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 아폴론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살인을 복수를 결행해야 했던 그 고통을 감내하고 결행해야 했던 오레스테스도 그래도 고통받는 거예요. 또 다른 신들에 의해서. 그래서 복수의 여신들의 환영이 막 오레스테스 주위를 막 서성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정신분열이 왔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은 오레스테스가 이제 횡설수설하면서 어떻게 하지? 드디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록시아스요. 당신이 시킨 대로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이 온단 말입니까?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이고 미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은 복수의 여신들이 왔으니 이제 나를 이렇게 이거 시킨 아폴론 빨리 지금 어떻게 해? 책임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코로스 장이 어서 빨리 일단 몸을 피하십시오. 아폴론이 명령해서 하신 일이니 아폴론의 성소로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공연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의 스토리예요. 이렇게 끊이지 않는 복수의 연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부작으로 넘어가면 당연히 복수의 연쇄를 이게 또 반복되는 걸로 또 보여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복수의 연쇄를 끊는 방식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연달아서 3부인 자비로운 여신들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연스럽게. 그래가지고 이제 2부에서 3부 넘어가는 시점은 바로 그러니까는 시점이 바로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자비로운 여신들로 넘어가고 나면 이제 아폴론 성소예요.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으로 이제 도망가서 이제 숨었거든요. 근데 이제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의 성소를 지키는 예언자가 나와가지고 이 신전은 어디고 누구고 어서부터 누가 왔으며 원래 최초에는 가이아 것이었는데 그 가이아가 이제 그 자신의 딸에 포이베한테 물려줬다가 포이베가 누구한테 물려주고 누구한테 물려주고 최종적으로 아폴론님의 것이에요. 이런 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설명은 당연히 아가멤논도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런 그 지역의 목록가까지는 아니지만 그 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놀래가지고 딱 봤더니 거기서 오레스테스가 이제 웬 아폴론 성소 앞에 숨어가지고 막 제발 빨리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피가 막 흥건하게 여겨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 한 청년을 봐가지고 에이그머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당연히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아폴론 이제 성소의 그 배꼽 이제는 그 기도를 올리는 제단을 그 배꼽이라고 묘사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터널을 하러 온 사람이 그 배꼽 주위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올리고 있으면 얘한테 해를 가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마법 장벽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막 기도를 올리고 있으면 개 주위를 복수의 여신들이 뱅글뱅글 돌면서 굉장히 긴 주문 노래를 묶는 노래, 속박의 노래라고 묘사하거든요. 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주변에 속박의 노래로 원형으로 돌면서 이게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복수의 여신들이 돌면서 이제 넌 도망 못 간다 넣고 나오기만 해봐 바로 늦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누구는 노래 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싸구려를 묘사하는데 이미지를 이제 그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묶여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드디어 아폴론이 등장을 합니다. 아폴론이 등장을 해서
어디 저런 불경스러운 복수의 여신들이 지금 내 성소에 와가지고 저렇게 우리 가려면 오레스테스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단 말인가? 이러면서 이제 야, 이렇게 싸구려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등장을 해서 여기서 이제 복수의 여신들과 아폴론의 토론 배틀 같은 게 그리고 이제 이게 3부잖아요. 그러니까 또 3부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차근차근 되짚어주면서 얘기를 한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복수의 여신들은 입장이 강구한 거죠. 쟤는 어미를 죽인 불효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데려가가지고 익시온처럼 뭐 바퀴에 묶어가지고 굴리던가 아니면 우리 그때 했던 그 누구요? 그 바위 건너 굴려 올리는 애 시니프처럼 그런 거 하든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아폴론 빠져 이러고 있는 거고 아폴론은 얼마나 얍삽하냐면 지가 시켰다는 얘기는 안 해요. 지가 시켰다는 얘기는 안 하고 제가 설명을 잠깐 이렇게 싸고 이거 위대한 비극입니다. 자기가 시켰다는 얘기는 안 하고 얘는 불효자가 아니라 효자다.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한 효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보는 또 이제 또 여러 학설이 있지만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오레스테이아 3부작을 싫어하세요. 너무 남성주의적으로 쓰였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또 까시는 몇몇 분들이 계신데. 아폴론의 변론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이 극의 주제와는 좀 무관해요. 이 극의 주제는 이어져가는 복수의 연쇄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가 초점이지 남녀 간의 문제에서 누구의 우위를 두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는 와중에 아폴론이 뒤에서 쏘독쏘독 해가지고 야 내가 지금 일단 마법 방어력 지금 내가 펼쳐놓고 있을 테니까 일단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하면서 왜 자꾸 웃어요. 그래서 내가 마법 방어력 치고 있을 테니까 너 지금 당장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모든 비극의 해결은 어디서 해결한다? 아테나이에서 해결한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지금 당장 아테나이로 달려가. 당장 아테나이로 달려가서 거기에 아테나 신전 안에 들어가 보면은 아테나 그 여신상 있거든. 그게 좀 섹시한데 그거 끌어안고 있어. 그거 끌어안고 있으면 얘네들이 너 해 못 입힐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 지금 내가 얘기하는 순간 내가 알겠지? 튀어라고 하면은 바로 튀기 시작해. 알겠어? 그러니까는 튀어! 그러니까는 딱 튀자마자 마법으로 쫙 피고서는 아까 이렇게 별로를 막 한 거예요. 원래 일으키면서 하면 안 되고 복수의 여신들이 그 일종의 주문격을 하면서 그걸 돌고 있으면 그 이외의 행동을 잘 못하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거 하고 있는 와중에 아폴로 이런 꾀를 부려가지고 오레스테를 싹 빼놨는데 그 빼놓은 거를 모르고 얘네들이 계속 주문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수의 여신들한테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오레스테스 벌써 도망갔다라고 정신 차리라고! 라고 하면서 클리타임네스트라의 혼령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리스 비극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연극 희곡의 역사를 쭉 보고 있다 보면 정말 지루한 논쟁으로 돌고 하는 이 과정 내에서 막 이런 것들을 빼나갔던 역사들이 있거든요. 야, 무대 위에서 유령이 왜 나와? 저런 거는 사실적이지가 않잖아. 사실주의가 결국 그 흐름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주의라고 하면 유령 이런 거 등장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고대 그리스 비극으로 다시 돌아가다 보면 이런 걸 쓰는데 부담이 아무것도 없어요. 신이 등장해도 돼요. 유령이 등장해도 되고요. 극적 드라마를 좀 더 이 관객들한테 쫄깃한 감정을 주고 있으면 그 어떤 수단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단 개연성은 반드시 유지해야겠죠. 그러니까는 클리템나스트라의 홈백이 나와가지고 그 복수의 여신들을 막 나무라요. 그래가지고 야! 니들 내 복수 지금 먹고 자란 애들 아니야. 근데 지금 거기서 묶는 주문 노래만 이렇게 열심히 강강소리를 하고 있으면 뭐야 이미 도망갔는데? 이미 도망갔다고! 이러면서 면박을 막 주니까 도망갔어? 이러면서 이제 오레스테스를 돌아와서 쫓아가지고 장소가 바뀝니다. 아테나이에 있는 이제 그 아테나 여신전 여기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추격해 가는 거예요. 복수의 여신들이 추격해가지고 아테나에 딱 도착을 하니까 오레스테스는 아폴론이 시킨 대로 그 아테나 여신전을 이렇게 해갖고서는 막 터널하고 있어요. 터널을 이제 비극적으로 하죠. 장엄하게 합니다. 장엄하게 막 터널을 막 하니까는 복수의 여신들이 이제 막 들어오죠. 아폴론도 열심히 따라 쫓아왔어요. 그래서 막 쫓아왔어요. 뒤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복수의 여신들이 저 불효자 너 당장 그 아테나 인사에서 떨어지지 못해! 이러면서 하고 막 아사리팔이 나니까
드디어 우리의 정의의 여신인 아테나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무슨 일인고?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니까는 이제 복수의 여신들 입장이 쭉 나오고 아폴론이 또 이제 허겁지겁 따라 들어와가지고 아폴론이 입장에서 쭉 변론을 해요. 둘이 말싸움이 끝나질 않아. 계속 가는 거예요, 지루하게. 서로 입장이 있으니까 아까 그 논지로 싸우는 거예요. 불효자다. 아니다, 효자다. 이걸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싸우고 있으니까 드디어 복수의 연쇄를 끊기 위한 최종 해결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뭐다? 재판이에요, 재판. 제3자가 주관하는 재판. 그래서 아테나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지금부터 아레스의 언덕, 여기서 이제 아레스의 언덕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이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주의가 제일 처음 발현할 때 재판을 했던 장소거든요. 거기로 가자고 그래요. 거길로 가서 재판을 통해서 알아보자. 니들 충분히 변론해. 복수의 여신들 충분히 변론해. 아폴론 충분히 변론해. 오레세스 너도 변론해. 내가 아테나의 시민들로 이루어진 11명의 배심원을 데리고 올게. 걔네들한테 너네들의 의견을 충분히 양쪽 의견을 다 탄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투표를 통한 유무죄를 가리겠다. 재판의 요소와 민주적인 요소가 동시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렇게 재판이 시작됩니다. 배심원제 재판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총 배심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11명. 11명이에요. 자, 요거를 감안하시고 요 대사를 이제 쭉 낭송을 하실 건데 코로스장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이 코로스장이 이제 복수의 여신들을 대변하는 쪽이에요. 그리고 오레세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폴론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에 이렇게 써있어요. 배심원들이 한 명씩 재단으로 다가가 항아리에 투표석을 던져넣는다. 요러한 지시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투표석을 이제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각자의 입장을 딱 2줄에 걸쳐가지고 변론을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요걸 한번 읽어보세요. 코로스장,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일행을 모욕하지 말 것을 그대들에게 이르노라. 우리는 그대들의 나라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노라. 아폴론, 나도 명령하겠노라. 그대들은 나와 제우스의 신탁을 존중하고 우리 신탁으로부터 열매를 빼앗지 마라. 코로스장, 그대는 자격도 없이 유혈 사건에 개입하는구려. 앞으로 그대는 이미 정결하지 못한 신탁소에 머물며 예언하게 되리라. 아폴론, 첫 번째 살인에서 익시온을 정화해 주셨을 때 내 아버지께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셨단 말인가요? 코로스장, 그대가 말한 대로요. 재판에서 이기지 못하면 앞으로 나는 이 나라에 위해를 가할 것이요. 아폴론, 하지만 그대는 젊은 신들 사이에서도 연로한 신들 사이에서도 존경받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 승리는 내 것이요. 코로스장, 그대는 페레스의 집에서도 그런 짓을 했죠. 그대는 운명의 여신들을 속여 필멸의 인간들을 죽음에서 빼내게 했으니까. 아폴론, 그렇다면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특히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옳지 않단 거요? 코로스장, 그대는 술을 먹여 오래된 여신들을 속이고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정해진 몫을 짓밟아 버렸소. 아폴론, 그대는 곧 이 재판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침을 뱉겠지만 그것은 그대의 적들에게 더 이상 위해가 되지 못할 것이오. 코로스장, 젊은 그대가 노파인 나를 짓밟으려 하다니. 하지만 나는 재판 결과를 듣고자 기다리고 있소. 이 도시에 화를 낼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유보한 채. 여기까지예요. 자, 복수의 여신들이 입장하고 아폴론의 입장하고 이렇게 티키타카를 하면서 지금 투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딱 2줄 가사로 써져 있거든요. 이때 당시에 모든 그리스 비극은 다 운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2줄 가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운율을 갖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게 극적인 상황하고 함께 흘러갈 텐데 저는 그렇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요걸 세보니까 방금 티키타카를 했더니 세보니까 총 몇 줄이 대사가 몇 개예요? 딱 11개의 대사죠? 네. 그러고 나서 아테나가 얘기를 하면서 투표가 끝났다고 얘기하거든요. 아까 11명의 배심원을 데리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코로스장의 이야기 운율이 노래가 흘러갈 때에는 한 시민이 나와가지고 코로스장 쪽에 투표를 던져놓고 그러니까는 2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모든 대사가. 그러다 보니까는 첫 줄 할 때 나와서 투표하고 들어갈 때 2번째 줄 노래해주고
아폴론이 이제 탁 튀어나와가지고 노래를 딱 시작하면 두 번째 매칭에 나와서 완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연출이 됐을 것 같아요. 느낌상.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써놨을 것 같아요. 외심한 11명이고 둘이 변론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총 11개의 대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 여기서 벌써 답이 나오죠. 토로스장이 아까 복수 여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복수 여신들 쪽에서 얘기하는 쪽에 긍정하는 사람이 투표를 던져 넣었다면 총 11개라서 맨 마지막에 코러스장으로 끝나니까 사실 배심원들, 그러니까 인간들, 그때 당시 아테나의 사람들이 판단만으로는 누가 이긴 거예요? 오레세스는 유죄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코러스장 아폴론, 코러스장 아폴론, 코러스장 아폴론, 코러스장 아폴론, 코러스장 아폴론, 코러스장 이렇게 끝나니까. 그러니까 11줄에서 코러스장이 6번을 얘기하고 그리고 아폴론이 5번을 얘기하니 투표석 상으로는 6대5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극적 장치죠. 극적 장치를 일부러 이렇게 짜놓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아테나가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부 동수면 무죄로 치겠노라라는 유권 해석을 달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의 작가의 묘미가 드러나죠. 맨 마지막 대사 몇 줄이에요? 3줄이네. 이전에 있었던 모든 10번째 대사까지는 다 2줄로 이루어져 있어요. 코러스장 2줄 얘기하고요. 아폴론 2줄 얘기하고 코러스장 2줄 이런 식으로 가요. 10줄까지는 그러니까 5대5가 되는 상황까지는 2줄씩만 얘기해요. 근데 마지막 코러스장이 얘기하는 것만 3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줄에 사람이 나가고 투표하고 두 번째 줄에 들어간다라는 요 연출 방식을 선택을 했다면 마지막 코러스장 거는 한 줄이 더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한 줄이 더 있는 요때 누군가 나와서 또 투표를 했다는 소리야. 이해되세요? 네네. 구조상? 네. 그러면 이 투표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뒤에 대사가 붙는 아테나. 즉, 이 투표라는 것이 공연 행위상으로는 이미 관객들 다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할 거예요. 이쪽에 하나 던지고, 이쪽에 하나 던지고, 아니면 이쪽에 2번 던지고, 이쪽에 한 2번 던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 대선 투표의 과정 보면 얼마나 쫄깃쫄깃합니까? 막 역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런 장면을 보고 있는데, 인간들만의 투표상으로는 오레세스가 유죄! 얼마나 가슴이 미어져요, 관객들은. 그런데 마지막 코러스장의 대사가 3줄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화해가 안 되잖아. 제 유죄 받아가지고 복수 당하면은 화해가 안 되는데 이거 화해시키려고 이거 본 건데. 그러니까 그 화해를 시키는 주체인 사람이 가서 마지막으로 투표를 넣으면서 유권 해석으로 뭘 붙여요? 가부동수면 무죄라고 치자라고 유권 해석을 붙여요. 그래서 아테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내 소임이노라. 나는 오레스테스를 위해 이 투표석을 던지노라. 투표가 가부동수라도 오레스테스가 이긴 것이다. 배심한 가운데 이 소임을 맡은 이들은 어서 빨리 항아리에서 돌들을 쏟아내서 확인해보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표하기 전에 신들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권 해석을 미리 넣어주는 거예요. 야, 아무도 못 쓰면 무죄다. 그렇게 가는 거야. 토달지 마. 왜냐하면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5대5면 다시 해야 되잖아요, 투표를. 그런데 그런 노력이 들기 전에 미리 유권 해석을 신의 입장으로, 신의 권리로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탁 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전에 이미 충분히 암시가 되어 있지만 가부동수를 아테나가 만들어준 거죠. 이런 데서 아테나의 얘가 갖고 있는 권력도 은연히 드러나면서 아테나의 공면 등대함을 이제 찬양하는 이러한 형식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오레스테스를 아테나가 무죄에 방면하게 됩니다. 오레스테스 이제 펑펑 울겠죠. 그러지 마셔! 이러면서 펑펑 울면서 여기서도 이제 약간 정치적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오레스테스가 아테나이의 아르고스는 절대 창을 겨누지도 않고 동맹국으로서 영원히 변치 않는 우정을 맹세할 거죠! 라는 이러한 그때 당시 현실을 반영하는 정치적인 대사가 나오고 나서 오레스테스는 울면서 펑펑 울면서 깊이 울면서 눈물을 흘려서 이제 퇴장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이게 이 공연이 여기서 딱 끝나면 얼마나 뒤가 찜찜해요, 그죠? 이거 일방적인 피해자가 남잖아요. 일방적인 피해자가 지금 누구예요? 복수 여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공연이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이 3부작인 자비로운 여신들. 왜 제목이 자비로운 여신들일까? 지금까지 상황 보고 있으면은 복수의 여신들은 자비를 여태까지 베푼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테나가 그렇다고 자비를 베풀었어요? 아니에요. 아테나는 재판만 했을 뿐이에요. 아폴론이 자비를 베풀었어요? 아니에요. 서로 좀 각자의 의견만 하고 있을 뿐이었고 재판을 통해서 지금 결과만 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제목대로 복수의 여신들을 자비로운 여신들로 바꿀 어떠한 장면들이 필요하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복수의 여신들은 이해 못해요. 아이씨, 야, 불효자를 이러면 이거 후에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고서는 재판으로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될 텐데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서 막 난리바가지를 피우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테나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명쾌하고 장구한 언어로 그녀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이 곡의 후반부입니다. 즉 뭐예요? 끊이지 않는 복수의 연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비를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는 설득을 계속하는 것. 이거밖에 없다는 메시지예요. 아테나의 그 논리적이고 명쾌하고 그리고 그 따뜻한, 굉장히 따뜻해요. 너무 진노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그런 경우는 이럴 수도 있었습니다. 이럴 수도 있었습니다 하면서 요 나중에 후반에 250행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있는 250행이 거의 4분의 1 분량이에요. 그 4분의 1 분량 동안 진노에 있는 복수의 여신들을 그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아테나가 노력하는 장면이 이 후반부에 펼쳐집니다. 그렇게 복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자비로운 여신으로 확 환골탈태해가지고 오레스테스를 용서하는 도식이 아니에요, 이게. 복수의 여신들이 자비로운 여신들로 변할 수 있게 노력하는 문명화된 무언가 새로운 앞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무언가의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테나가 지금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당신들 마음속에 자비를 품을 수 있는 여유를 당신들이 가질 수 있게 되신다면 그래서 아테나가 뭘 약속해요? 우리 아테나에 당신의 제단과 성소를 만들겠습니다. 제발 자비를 가져주시옵소서 라고 간청하면서 아테나에 있는 모든 시민들을 싸그리 불러모아가지고 그 복수의 여신들을 위한 재단 행렬을 치러주죠. 그렇게 그녀들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것이 사실 이 마지막 3부작의 핵심이에요. 오레스테스를 재판에서 모집하면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게 복수의 연쇄를 끝내는 거는 복수의 연쇄를 끝낸다는 것은 단순히 재판만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판 후의 과정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이 오레스타의 비계 3부작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네, 어떠셨어요? 제가 놓친 장면들이 되게 많네요. 새롭게 들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읽긴 읽었습니다. 읽은 입장에서 여러분들 하도 안 믿으실까봐 네,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우리 편을 제가 네, 납득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네. 이야기는 풀어드렸고 이제 이것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는 2부에 몇 가지 설명 컨텐츠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에 뵐게요.